네. 자, 유형상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계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는 9월달 유형상사의 판매 관리비를 쭉 계정 과목별로 정리를 해봤고, 오늘은 10월달로 넘어와서 기타 거래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의 분계보다는 훨씬 복잡한 분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 거래에서. 자, 첫 번째 10월 1일 거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구입을 하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600만 8,000원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그래서 1000주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즉 투자하려고 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10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사니까 1000주 곱하기 6,000원 하니까 600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수수료가 8,000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8,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확실한 건 뭐예요?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다는 거 얼마가? 600만 8천원. 이건 확실하죠? 확실한 거부터 여러분 입력을 합니다. 자, 보통예금이 차변에 와야 될까요? 대변에 가야 될까요? 대변에 가야죠? 예, 이체시켰으니까. 자, 10월 1일 거 이렇게 입력합니다. 10월 1일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이었습니다. 서울하고 엔터 치시고 방향키로 쭉쭉쭉 가서 6008 플러스 600만 8천원. 네. 자, 분계가 어려운 것일수록 확실한 거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네, 확실하죠, 이거. 근데 차변이 이제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뭘 고민할 수가 있느냐? 1000주를 6,000원에 샀다는데 괄호 속에 있는 액면금액 이거는 왜 적어줬을까? 여기 일단 이 고민이 될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고민을 해결하고 먼저 간다면 이 액면금액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주식을 발행할 때 또는 주식을 소각할 때 이때만 액면금액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는 대변에 자본금을 액면금액으로 항상 계산을 해요. 주식 발행을 하면은 자본금이 증가하거든요. 반대로 자본금이 차변에 와서 감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 우리 회사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소각할 때입니다. 그걸 우리가 감자라 그래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사가지고 소각하는 것은 감자, 자본금을 감소시킨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증자나 감자 때만 액면금액 5,000원 이거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샀다든가 처분했다든가 이럴 때는 액면금액은 회계 처리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해졌죠. 자, 뭐냐? 그러면 6,000원, 600만원. 네. 이게 뭐예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계정 과목을 뭘로 하는지 기억나시죠? 단기 매매증권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 8,000원을 포함해서 600만 8,000원을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 증가로 할 거냐? 아니면 단기 매매증권은 600만원, 이 1000주 곱하기 6,000원에서 600만원만 단기 매매증권으로 보고 요 8,000원은 수수료니까 차변의 비용 발생 수수료 비용으로 볼 거냐? 근데 이 수수료 비용이
판매 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9XX 900번대 영업의 비용인 코드를 꼭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배웠는데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는요. 이 취득시 수수료에 대해서 비용 처리한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었어요. 대부분의 자산은 말이죠.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모든 자산을 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기 매매 증권만 제외해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만기 보유 증권이라든지 이런 유가 증권도 그렇고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등등 유형자산의 취득 이럴 때 들어가는 모든 수수료 있잖아요. 전부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만은 단기 매매증권만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 600 자산 증가 수수료 비용 8,000원 비용 발생 차변에 두 개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해됐으면 입력을 해봅시다. 자, 3번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에서 단기 매매증권 107번입니다. 방향키로 쭉쭉쭉 가셔서 600만 자산 증가 또 차변에 수수료 비용인데 코드 조심해야 돼요. 코드를 900번대 코드라는 거. 이거 판매 활동하고 무관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945 요것이 8,000원. 네. 자, 이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 비용만 단기에 비용 처리한다는 거. 예. 단기에 비용 처리한다는 거.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만기 보유 증권이라든지 기타 유형자산의 취득 시의 모든 비용은 전부 자산에 포함시키더라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다음 2일날 거래는 위의 거래하고 관련이 있나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200만원에 구입한 주식을 180만원에 처분하고 매매 수수료 3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네, 여기서도 일단 고민하는 건 뒤로 하고 입금된 거는 분명하니까 보통예금에 얼마가 입금되었다는 얘기냐면은 3만원이 차감한 잔액 얼마에서? 180에서 180에 처분했는데 거기서 3만원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된 겁니다. 자, 확실한 거는 보통예금 차변이죠. 얼마가 차변일까요? 3만원 빼보면 얼마예요? 177만원. 네, 그거부터 한번 입력합시다. 차변에 2일날입니다. 날짜 고치시고 차변에 103번 은행은 서울은행 금액은 177만원. 자, 이거 확실하죠? 자, 이제 대변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 돈이 뭘로 들어왔냐 이거. 예, 항상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죠. 우리 이 복식부기의 대차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게 원인과 결과의 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 177만원 들어왔다는 건 결과라면은 원인이 뭐냐면 팔았죠. 뭘 팔았어요? 단기 매매증권을 팔았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대변에 가는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 107번 거래처는 채점 안 하니까 방향키로 가시고 이걸 여러분 얼마짜리라고 입력하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200에 200이라고 입력해야 될까요? 180이라고 입력해야 될까요? 자, 얼마라고 입력? 180. 180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모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대변에 가는 금액은 항상 취득금액이 간다는 거. 네, 취득금액.
이런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그 유가증권뿐만이 아니고 뭐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유형자산에서도요, 처분할 때는 대변에 자산이 갑니다. 처분했으니까. 그럴 때 처분 금액을 적는 것이 아니라 취득 금액이 납니다. 자, 그래서 180이 아니라 200만 원이고 200만 원짜리 처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 200만 원짜리를 처분했는데 은행에 입금 받은 건 얼마예요? 177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왜? 원래 싸게 팔았고 180에 20만 원 싸게 팔았고 거기다가 3만 원은 수수료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가증권, 이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에 취득할 때 수수료는 단기 비용 처리하지만 처분할 때 수수료는 말이죠, 비용 처리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처분했을 때는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분 이익이 났으면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하고 처분 손실이 났으면 처분 손실에는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처분 손실이 난 경우죠. 200짜리를 180에 팔았으니까 원래 20만 원이 손실입니다. 그런데 3만 원을 또 수수료로 뺐기 때문에 23만 원만큼이 유형자산 아니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차변에 처분으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개정 과목을. 그러면 처분이 들어가는 모든 개정 과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을 찾아보세요. 네, 처분 손이라고 돼 있네. 938입니다. 영업의 손실. 938 금액은 23만 원. 원래는 20만 원인데 3만 원이 왜 불었느냐? 처분 시 수수료가 손실에 가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앞에 우리가 이론 배울 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됐었는데 지금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네,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3일 문제죠. 3일. 3번 10월 3일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100만원에 구입한 주식을 130만원에 처분하고 매매 수수료 2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네, 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문제하고 아주 똑같죠. 다만 지금은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거래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바로 입력할 수 있겠죠? 자, 10월 3일날 차변의 보통예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서울은행으로 130에 처분하고 2만원을 차감한 것이 들어왔으니까 128만원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128만원이 보통예금으로. 그러면 대변에 뭘 팔았느냐? 단기 매매주권 107번 이걸 팔았어요. 얼마짜리를? 100만원짜리 팔은 거예요. 취득금액으로 입력한다. 100만원 130이라고 입력하면 틀려요. 100만원짜리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온 게 28만원이면 100만원짜리 팔아서 28만원 더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처분 이익이죠. 처분해가지고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906번인가요? 예, 그거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28만원. 네, 원래는 30만원이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2만원이 여기서 차감이 되죠. 이익에서. 아까 손실에서는 가산이 되죠. 왜냐하면 수수료라는 게 비용이기 때문에 같은 비용끼리는 더해지는 거고 이익에서는 빼주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4일날 거래인데요.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 2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의 10%, 그러니까 2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해야 되죠. 2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의 10%니까 2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출금전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4일 날 한 줄로 출금으로 한번 해볼까요? 1번 출금. 그러면 대변이 현금이고 차변에 오는 개정 과목은 계약금을 우리가 줬으니까 선급이죠? 선급 금이다. 이 선급금은 우리가 상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어디가 돼요? 맘모스. 금액은 20만. 다음은 5일날 거래로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경기상사에서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받았다. 조금 전에 4일날은 지급했다. 지금은 현금을 받았다. 반대의 경우. 반대. 현금 받았으니까 입금으로 한번 해볼까요? 점표를? 입금 점표로. 네. 자, 5일날. 입금은 번호가 2번인가요? 9번에서 2번. 그러면 입금하면은 여기 차변이 현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변 계정 과목을 입력하면 되죠. 아까 우리가 지급했을 때는 선급금이고 받으면 선수금. 부채죠. 선수금. 259번 부채 증가. 거래처는 어딘가요? 경기상사이죠. 경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금액 써야죠. 금액 500만 원에 10% 50만 원이라고 입력하면 되겠다. 자, 6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거래처 금나라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랬네요. 빌려준 거죠. 10개월 후에 돌려받기로 하고 200을 빌려준 거예요. 현금으로 빌려줬어요. 그러면 현금은 나갔으니까 출금전표로 한번 해볼까요? 10월 6일 거 출금전표로 한번 입력해 봅시다. 6일날 1번 출금. 자,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이죠. 자산이잖아요. 대여금 자산. 10개월 후면은 장기인가요? 단기인가요? 단기죠. 네, 그래서 단기 대여금 114번. 거래처 꼭 코드로 걸어줘야 돼요. 금나라 167번. 금액은 2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7일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사업 확장을 위하여 농협에서 2천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랬습니다. 6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했어요. 이자 지급은 매월 30일이다. 지금은 이자 지급하고 관계없죠. 10월 7일 거래는. 네, 이건 무시하고. 자, 6개월이니까 단기죠. 단기. 자, 돈을 차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다.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에서 부채가 증가해야 되죠. 빌렸으니까. 그래서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자, 대변부터 한번 입력해 볼까요? 10월 7일 날
4번 대변의 단기 차입금 260번이네요. 거래처는 농협, 금액은 2천만원, 20 플러스 엔터. 자, 이제 대변은 됐는데 차변, 그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즉시 보통예금 서울은행에다 집어넣었죠? 네, 그래서 103번 보통예금이고 거래처는 서울은행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차변요소, 대변요소 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 페이지를 넘어서 이제 8일날로 가봅시다. 자, 10월 8일날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자, 정산하기로 한 것은 아직 이제 오늘 회계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오늘 처리할 사항은 여기까지죠. 예. 김영숙에게 출장비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했다는 거, 그것까지가 지금 오늘 10월 8일날 회계 처리 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출장을 가는 직원에게 회사가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얼마인가를 계산해서 줄 텐데 그걸 우리는 무슨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업무자 빼고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이거예요. 가지급금. 그래서 가지급금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오는 거고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출금점표로 한 줄로 쓰면 간단하겠어요. 자, 출금으로 해서 가지급금 50만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날짜 바꾸시고 8일날 출금 가지 방향, 가지급금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직원 이름이죠? 김영숙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키로 가서 500 플러스, 네, 이렇게. 자, 이제 9일날 거 봅시다. 사원 김영숙은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가지급금 50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였다 이랬습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 예, 계정 과목 뭐 고민할 것이 없네. 여비교통비라고 딱 찍었으니까. 그러면 여비교통비 얼마인가 계산해 봅시다. 항공료 더하기 택시요금 더하기 숙박비 다 더해보면 49만원 맞죠? 49만원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돼. 49만원. 그래서 비용 발생은 차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비교통비 차변에 와야 되죠. 그러면 만원은 뭘로 하지? 현금으로 정산하였다는 건 뭐예요? 이 김영숙 씨가 회사에 만원을 어떻게 했겠어요? 입금시켰겠죠? 만원 남았으니까. 네, 그래서 차변에 현금 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은 50만원이죠. 그 50만원은 아까 8일날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거, 요거 대변의 가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차변부터 한번 이번엔 해보겠죠. 자, 날짜는 9일이고요. 3번 차변에 여비교통비 812번 방향키로 가서 49만원. 또 차변에 현금으로 정리했어요. 현금 방향키로 가서 만원. 이번엔 대변 가지급금 거래처는 김영숙. 꼭 코드 걸어야 돼요. 가지급금은 거래처가 김영숙으로 걸려야 되고요.
금액은 50만 원 하면은 가지급금이 이날 상계한다 이거죠. 없어지는 거죠. 잔액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이해되는 거죠? 이게 진행 중에 여러분이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다든가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네, 너무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하시고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제 10일 날로 가볼게요.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10월 7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 조금 전에 김영숙 씨하고 똑같은 거죠? 예, 9일 날 거하고. 자, 그러면 여비교통비가 얼마인지 한번 더 해볼까요? 숙박비 15만 원 더하기 항공료 27만 원. 그러면은 42만 원에 그렇지. 42만 원에다가 또 택시비 5만 원을 더하면 47만 원이네. 계산 맞죠? 계산은 항상 정확해야 됩니다. 계산기를 동원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이 틀리면 오답이 돼요. 그래서 47만 원 확실하고요. 여비교통비 47만 원 차변 처리해 볼까요? 비용 발생 차변 맞죠? 네, 여비교통비 47만 원 입력합시다. 10일 날 3번 차변에 여비교통비 812번 47만 원 비용 처리하고. 자, 이제 대변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것이 뭐냐면 가지급금이었어요. 오상식 씨가 얼마를 가져갔냐면 40만 원 가져갔었어요. 대변의 가지급금 134번 거래처 오상식 김상진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만 원의 차이는 뭐냐? 5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40만 원이군요. 예. 자, 40만 원을 고치겠습니다. 40만 원을 가지고 가가지고 7만 원을 더 사용을 했기 때문에 회사는 김상진 부장에게 7만 원을 내주었겠죠, 돈을.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대변의 현금이 돼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101번 현금 방향키로 쭉 가서 7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무 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11일 날입니다.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원 부족하답니다. 현금이 5만원.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예,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임시 계정으로 처리를 일단 해 두어야 됩니다. 일단 장부를 맞춰야 되니까. 장부는 어디에 맞춰야 돼요? 실제 잔액하고 맞춰놔야 되겠죠. 그래서 부족하니까 장부에서는 빼주면 되죠. 장부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장부에서 빼주려면 현금이 대변에 가야 되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장부를 고치는 것이지 모자란다고 해서 돈을 사무실 직원들끼리 자 5만원 부족하니까 한 사람당 10,000원씩 내시오 해가지고 걷어가지고 금고에 넣어놓는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예, 장부를 고쳐야죠. 그래서 부족한 돈 장부에서 빼냅니다. 그래서 현금이 대변에 갑니다. 출금전표로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출금전표로 하면 여러분 돈 안 나갔는데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으니까 출금전표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자, 우리는 대체전표로 차변 대변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11일 날 4번
대변의 100일 현금. 네, 얼마가 부족하다고 그랬죠? 3만원? 5만원이요? 네, 50 플러스. 그리고 차변이 아직 원인을 모른대요. 무슨 비용으로 나갔는지. 그래서 이것을 현금하고 엔터 쳐보면 과부족 해서 141번 코드 있어요. 5만원 이렇게 잡아둡니다. 자, 이제 12일 날이 됐습니다. 하루 지나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5만원은 사무실 직원 야근식대로 확인이 됐대요. 그러면 야근식 때는 복리후생비잖아요. 그러면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5만원이 차변에 오게 되면은 아까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은 대변에 집어넣어 가지고 제로로 만들어서 상계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12일 날 차변에 복리후생비 5만원. 12일 날 3번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쓰셔야 됩니다. 5만원. 대변은 141번 현금 과부족 5만원. 그래서 이 임시계정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확인되는 날에 이와 같이 반대 계정으로 가면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상계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13일 날 분계를 보겠습니다. 13일 날 문제를 보죠.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원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 원인을 아직 알 수 없다. 많다는 건 뭐예요? 장부보다 금액이 더 많이, 금고의 금액이 많다는 거니까 장부에서 늘려주어 가지고 맞춰야 돼요. 장부에서 현금을 증가시키려면은 현금은 차변에 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오는 겁니다. 자, 13일 3번 차변에 101번. 물론 입금전표로 해도 돼요. 예. 근데 입금전표보다는 여러분이 이 차대변으로 하는 게 더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차변의 현금 3만원인가요? 네, 3만원. 대변이 현금 과부족이에요. 3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은 14번 9월분 급여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22,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답니다. 자,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했다면 보통예금은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응? 대변이어야 되죠. 그죠?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했으니까. 자,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입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서울은행. 자, 14일 날 4번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22,000원. 자, 뭘 납부했냐 이겁니다. 차변에 여러분이 여기서 세금을 납부했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금하면 세금과 공과라는 판매관리비로 생각하면 이게 틀리게 된다 이겁니다. 자,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우리 회사의 세금이 아니에요. 직원들의 세금입니다. 직원들의 소득세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급여 지급하면서 공제했던 것을 뭘로 잡아놨었죠? 예수금. 차변에 부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254번. 부채 감소 22,000원. 네. 아시겠죠? 급여지급 시 공제해 둔 세금은 회사의 세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비용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원들의 세금을 회사가 잠시 징수해서 거두어 두었다가 국가에다가 갖다가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할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5일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거래죠. 지점 확장을 위해 강남빌딩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예금에서 뭔가를 지급했다 그러면 보통예금 대변 확실한 것부터 입력을 해 두는 거예요. 자, 15일날 대변의 보통예금 103번 서울은행 천만원 1,000만원 맞나요? 네. 자, 근데 이걸 왜 줬느냐? 차변에 보증금으로 줬네요. 보증금으로. 우리가 보증금은 나중에 만기가 되면 찾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자산이에요. 보증금은 자산입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보증금은.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래서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라 그래요. 임차 보증금. 사무실을 빌릴 때 납부하는 보증금이다. 임차 보증금. 962번입니다. 이것은 만기 때 찾아와야 되니까 거래처를 등록해 놔야 돼요. 그래서 강남 빌딩하고 월세 계약을 맺은 거니까 강남을 거래처로 걸어라 이거. 40231 강남 빌딩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16일 거래로 가보겠습니다. 네,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더라. 그러니까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회계 처리를 좀 보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실무에서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문제, 우리 교재에서는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네, 보통예금이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면 보통예금이 입금됐으면 보통예금이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차변이죠? 16일날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이 되겠어요. 얼마가 들어왔냐면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뭔가 대변에 말이죠. 이 자산이 증가했으면 뭔가 희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변에. 뭐 부채가 증가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자산을 처분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돈인지 몰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가수금이라고 그래요. 가수금. 원인 모를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가수금으로 잡아둡니다. 무슨 돈인지 모르니까 대개 거래처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시고 200만 원 넣으시고, 다만 보통예금의 거래처가 찍혔다. 뭐 강남 빌딩으로 찍혔다. 그러면 거래처 걸어줘야 돼요. 강남 빌딩에서 들어왔지만 무슨 돈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네. 자, 가수금.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는 일단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우리 실제 우리 업체에서 회계 처리하는 분들은 하루 이틀 더 기다려 봅니다. 일단. 네. 그래서
확인을 해서 회계 처리하는 게 나은데 뭐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원인 모를 돈이 입금되었다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회계 처리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다음 17일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 원은 하루 만에 원인이 확인됐네요. 안동상사의 외상매출금 180만 원 그리고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으로 20만 원이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안동상사가 입금을 했는데 우리 회사에 외상대금 180만 원 넣어주고 그리고 또 20만 원은 나머지 20만 원은 다음에 살 거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먼저 200만 원을 가수금으로 했던 부채를 차변에 넣습니다. 상기시켜야 되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가수금을 대변에 놓았으니까 오늘은 차변에 와야 되죠. 자, 17일 날 차변에 257번 가수금이 되겠고 똑같이 200만 원이 오고요. 대변에 2개를 넣어줍니다. 외상매출금, 자산감소, 거래처 넣어야 돼요. 안동상사라고 그랬죠. 180만 원. 또 대변에 계약금을 20만 원이 계약금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셈이죠.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인가요? 선급금인가요? 선수금. 부채죠? 선수금. 계약금 받는 게 선수금 부채입니다. 거래처 역시 102번 안동상사로 코드 걸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타 거래 아니죠. 기타 거래가 아직 많이 남았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거 또 같이 해보도록 하죠.